여러분, 병상대란 쓰나미, 국민이 죽든 말든 결국 말입니다. 터지고 말았습니다. 3차 대유행 때도 병상에 대한 우려, 의료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 준비를 참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차 대유행이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병상대란을 겪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병원을 짓고도 남았을 겁니다. 돈은 엄청나게 뿌려댔는데 차라리 그 돈 일부로 병원을 지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 봤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국민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는 정권만 재창출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있어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병원 짓자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7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내놓으면서 감염병을 짓자 했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지지부진이에요. 지지부진. 7천억을 놓고 어떻게 쓸지 탁상공론아니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지도자는 없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이게 병원을 짓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28일 현재 병상 대기자입니다. 1265명이에요. 지금 병상 대기자가 1265명이라는 겁니다.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2021년 11월 10일만 하더라도 30명이었던 것이 2011년이 아니죠. 2021년 11월 26일에는 1310명까지 가다가 28일에는 급기야 1265명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병상을 대기하다 죽는 사람이 속출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진짜 국민이 죽든 말든이라는 말이 어울리지요. 어울립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정부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거는 더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라고 합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예요? 병상대란은 정부가 이렇게 놓고 이게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라 이런 뜻인가요? 국민이 지라? 이거는 아니죠. 병상대란이 1년 전에도 났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위드 코로나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1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000명이 발생해도 충분히 이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규 확진자는 지금 폭증하고 있죠. 폭증. 신규 확진자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병상 대기자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치료하는 게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요 집에 머물고 있다가 재택치료나 키트를 제공하면 그 키트로 산소 포화도도 측정하고 체온도 측정하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생기면 그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순식간에
예, 사망할 수도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서울의 병상 장난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치료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서울에는 병상이 87.8%가 찼고요. 인천은 84.8%고요. 경기도 85.5%요. 그러면요. 이게 소득한다 또 뭐 병상을 정리한다 이런 걸 제외하면 사실상 병상은 만실입니다. 만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5대 초대형 병원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중환자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만 하더라도 2병상 남았습니다. 서울대병원 5병상, 세브란스병원 1병상 남았어요. 삼성의료원 3병상 남았고요. 서울 성모병원 3병상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병상이 14개밖에 안 됩니다. 91.6%가 찼습니다.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없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8일 날인가요? 647명 최고치를 찍더니 좀 줄었어요. 629명으로. 여러분 629명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게 환자가 치유가 돼서 퇴원을 해서 줄인 게 아니에요. 사망을 해서 줄은 겁니다. 사망을 해서. 하루에 30명씩 많게는 50명씩 지금 죽어나가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코로나 공포가 이제는 바닥까지 스며든다고 이야기할 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재택치료를 한다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더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도. 재택치료는 위험한 차선책이다. 치료도 제때 못 받고 사망자가 줄줄이 늘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동주택이 어떤 기본이 공동주택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엘리베이터는 하나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동 전체가 집단 감염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집단 감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게다가 60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입원 안 하고 집에서 있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결국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렇게 됐을 때 저소득층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감염병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염이 되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도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결국은요. 지금 모든 곳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는요. 게다가 말입니다. 환경 폐기물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뭐 재택치료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쓰레기로 나올 텐데 생활쓰레기로 나왔을 때 환경미화원은 괜찮을까요? 환경미화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요.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저는 차선책을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은미 교수도 계속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체육관 빌려라. 체육관 빌려서 거기다가 중환자 병동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렇게 가면 대통령 선거에 질 것 같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왜냐하면 체육관을 전체 빌려서 중환자들이 절비하게 누워있는 병상이 있다면 대통령 선거에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재택치료로 돌려서 재택치료하면 통계만 어떻게 제대로 안 나온다 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도전이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이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은요 도대체 누가 있어 지켜줍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거 뭐 예전에부터 이미 안 기다렸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한다고 하면요. 예, 결국 말입니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가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파가 점점 커질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처럼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제는 치료조차도 국민에게 떠맡기는 그런 진짜 치사한 정부가 됐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방역에 철저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